일본 여행 마치고 한국 오자마자 공항에서 비명 지른 외국인 부부가 단 하루 만에 한국에 완전히 정착하고 싶다고 고백한 충격적인 이유 아시나요? 여러분, 요즘 전 세계 여행 시장에서 완전히 미친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파리도 아니고, 뉴욕도 아니고, 바로 대한민국. 서울이 전 세계 여행자들의 버킷리스트 1순위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단순히 케이팝 좀 유행한다고 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소름 돋는데, 일본 여행을 막 끝내고 한국에 도착한 서양인 부부가 공항 밖으로 나오자마자 겪은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여러분도 왜 전 세계인들이 한국에 미쳐가는지 단번에 이해하실 거예요. 앨런과 쉐너라는 이 부부는 사실 평범한 여행객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이미 수십 개국을 여행한 베테랑 트래블러였죠. 유럽 전역은 물론이고 동남아시아, 중동, 심지어 남미까지 안 가본 데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이들이 한국 여행을 위해 특별히 일본 여행 일정까지 조정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심상치 않은 신호였어요. 왜냐하면 보통 서양 여행객들은 동아시아 여행이라고 하면 일본을 메인으로 잡고 한국은 옵션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한국이 메인 디시가 되고 일본이 에피타이저 수준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이 부부가 왜 그렇게까지 한국을 고대했는지 아세요? 소셜미디어에서 매일같이 쏟아지는 한국 관련 콘텐츠 때문이었어요. 길거리 음식 먹방부터 시작해서 화려한 네온사인이 빛나는 밤거리, 첨단 기술과 전통이 공존하는 독특한 도시 풍경,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세련된 패션과 문화까지 전 세계 젊은이들이 인스타그램과 틱톡에서 한국 관련 영상만 뜨면 무조건 저장하고 공유하는 게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하나의 순례와도 같은 거예요. 마치 음악 팬들이 록의 성지 런던이나 재즈의 본고장 뉴올리언스를 찾아가듯이 지금 전 세계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는 한국을 현대, 문화의 메카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부가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한겨울이었어요. 그것도 한파가 몰아친 날이었죠. 공항 안에서는 따뜻하게 잘 지내다가 밖으로 나가는 순간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진 거예요. 앨런이 비명을 지를 정도로 추웠다고 했는데 이게 단순히 춥다는 게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의 겨울과는 질적으로 다른 추위였던 거죠. 한국의 겨울은 대륙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서 건조하면서도 칼바람이 뼈속까지 파고드는 독특한 특성이 있거든요. 서양 사람들이 경험하는 습한 겨울 추위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쉐너가 얼굴을 때리는 것 같다고 표현했잖아요?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한국의 겨울바람은 시베리아에서 내려오는 찬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형성되는데 이 바람이 서해를 건너오면서 수증기를 잃고 건조해진 상태로 한반도를 강타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기온만 낮은 게 아니라 체감온도가 훨씬 더 떨어지는 거예요. 앨런과 쉐너가 장갑을 안 낀 손이 벌써 굳어간다고 느낀 건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동상 위험이 있을 정도의 기온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부부가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통 외국인들이 한국 겨울에 처음 도착하면 상당수가 컬처 쇼크를 받고 호텔 밖으로 안 나가려고 하거든요. 특히 동남아시아나 따뜻한 지역에서 온 여행객들은 아예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앨런과 쉐너는 달랐어요. 추위에 놀라긴 했지만 그래도 이왕 왔으니 즐겨야 한다며 가위바위보로 누가 장갑을 꺼낼지 정하는 유쾌함을 보였죠. 이게 바로 한국의 매력이에요.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잖아요. 이런 명확한 계절감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굉장히 희귀한 기후 특성이거든요. 적도 지역 국가들은 1년 내내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고 유럽 대부분 지역은 온화한 기후라 계절 변화가 완만하죠. 미국도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한국처럼 사계절이 이렇게 극명하게 구분되는 곳은 드물어요. 봄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여름에는 무더운 열기와 시원한 계곡물이 공존하며 가을에는 단풍으로 온 산이 불타오르고 겨울에는 새하얀 눈이 세상을 뒤덮죠. 이런 뚜렷한 사계절은 한국 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예요. 계절마다 다른 음식을 먹고 다른 옷을 입고 다른 축제를 즐기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된 거죠. 그래서 한국을 제대로 경험하려면 사계절을 모두 경험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봄의 화사함, 여름의 역동성, 가을의 서정성, 겨울의 절제미까지 각 계절마다 완전히 다른 한국의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앨런과 쉐너가 추운 겨울에 도착한 건
어쩌면 축복이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한국의 겨울 문화는 정말 독특하고 특별하거든요. 찜질방 문화, 어묵과 붕어빵 같은 겨울 간식, 눈 쌓인 궁궐의 고즈넉한 풍경,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의 화려한 일루미네이션까지 이 모든 게 한국 겨울만의 특별한 정서를 만들어내요. 호텔에 도착한 부부가 방을 보고 기분이 좋아졌다는 대목도 흥미로워요. 한국의 호텔과 숙박시설은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특히 청결도와 편의성 면에서는 독보적이에요. 일본의 호텔들이 미니멀하고 효율적인 디자인으로 유명하다면 한국 호텔들은 현대적인 편의성과 아늑한 분위기를 완벽하게 결합시킨 게 특징이죠. 그리고 가격 대비 퀄리티가 정말 미쳤어요. 같은 가격이면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수준의 시설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사건이 터졌죠. 바로 비데 사건이에요. 이게 그냥 웃고 넘길 일이 아니거든요. 비데가 뭐냐고요? 이건 한국의 화장실 문화가 얼마나 앞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비데 보급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대부분의 선진국이라는 나라들도 비데 보급률이 형편없어요. 미국만 해도 고급 호텔이나 상류층 가정이 아니면 비데를 찾아보기 힘들죠. 유럽은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역시 보편화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한국은 어떤가요? 일반 가정은 물론이고 공중화장실, 카페 화장실, 심지어 지하철역 화장실까지 비데가 설치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한국의 위생 문화와 청결에 대한 집착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에요. 그냥 깨끗한 정도가 아니라 위생학적으로 완벽을 추구하는 수준이거든요. 앨런이 비데 사용법을 몰라서 물벼락을 맞았다는 건 역설적으로 한국의 화장실 기술이 얼마나 첨단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한국 비데는 단순히 물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수압 조절, 온도 조절, 위치 조절, 건조 기능, 탈취 기능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있죠. 어떤 제품은 음악까지 나와요. 이 정도면 화장실 가전제품이라고 봐야죠. 일본이 화장실 문화로 유명하다고 하지만 한국의 비데 기술과 보급률은 일본과 비교해도 절대 밀리지 않아요. 오히려 일부 기능은 한국 제품이 더 앞서 있다는 평가도 있거든요. 앨런이 옷이 홀딱 젖어서 당황했지만 이것도 한국 문화를 경험하는 하나의 과정이었던 거죠. 쉐너가 웃었다는 건 이 상황을 즐길 줄 아는 여유가 있었다는 얘기고요. 여행의 진정한 재미는 예상치 못한 해프닝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앨런이 옷을 갈아입고 더 따뜻하게 무장했다는 건 한국의 추위를 존중했다는 의미예요. 한국의 겨울은 무시하면 큰 코 다친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아챈 거죠. 드디어 이 부부가 한국의 밤거리로 나섰어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예요. 한국의 밤거리는 전 세계 어느 도시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매력이 있거든요. 뉴욕의 타임스퀘어도 화려하고 도쿄의 시부야도 멋있고 런던의 피카딜리 서커스도 낭만적이지만 한국의 밤거리는 그것들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 안전도부터 다르죠. 한국은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안전한 나라예요. 심야에 여성 혼자 길거리를 걸어 다녀도 위험하지 않은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나 될까요? 미국이나 유럽 대도시들은 밤만 되면 특정 구역은 아예 출입을 꺼려할 정도로 위험하거든요. 강도, 소매치기, 폭행 같은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죠. 그런데 한국은 서울 한복판에서 새벽 2시에 혼자 걸어도 괜찮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외국인들은 한국에 와봐야 알아요. 그리고 한국 밤거리의 활기는 정말 미쳤어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죠. 이게 바로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와 야근 문화가 만들어낸 독특한 현상이에요. 서양 국가들은 보통 저녁 6시만 되면 상점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고 거리가 한산해지거든요. 일요일은 아예 대부분의 가게가 문을 닫아요. 그런데 한국은 어때요? 밤 10시, 11시에도 식당이 붐비고 카페가 만석이고 편의점은 24시간 불 켜놓고 장사하죠. 이런 활기찬 밤 문화는 한국의 경제 발전과 직결되어 있어요. 한국은 잠들지 않는 나라예요. 24시간 돌아가는 산업 현장, 밤새도록 공부하는 학생들,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직장인들. 이런 모든 게 결합되어서 한국만의 독특한 밤 문화를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이제는 그게 외국인들에게는 하나의 관광 상품이 되어버렸어요. 한국의 밤거리를 걷는 것 자체가 하나의 체험이 된 거예요. 네온사인이 빛나는 거리,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케이팝 음악, 길거리 음식 냄새, 패셔너블한 사람들, 화려한 간판들.
이 모든 게 한데 어우러져서 압도적인 감각적 경험을 제공하거든요. 앨런과 쉐너가 그 거리를 걸으며 어떤 기분이었을지 상상이 가죠?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을 직접 걷는 것 같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들이 닭갈비 식당 앞에서 멈춰섰어요. 이게 운명이었던 거죠. 한국 음식 중에서도 닭갈비는 정말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삼겹살이나 불고기처럼 국제적으로 유명하지는 않지만 한번 먹어본 외국인들은 절대 잊지 못하는 그런 음식이에요. 왜냐하면 닭갈비는 한국의 양념 문화가 집약된 요리거든요. 한국 요리의 핵심은 양념이에요. 단순히 재료의 맛을 살리는 게 아니라 복합적인 양념으로 완전히 새로운 맛의 세계를 창조하는 거죠. 고추장, 간장, 마늘, 생강, 설탕, 참기름, 깨소금, 파, 양파, 그리고 수십 가지의 부재료들이 절묘한 비율로 조합되어서 하나의 완벽한 하모니를 만들어내요. 이런 복잡한 양념 문화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기 힘들어요. 중식은 불맛과 기름을 강조하고 일식은 재료 본연의 맛을 중시하며 양식은 소스로 변화를 주죠. 그런데 한식은 양념 자체가 하나의 예술이에요. 수백 년간 발전해온 발효 문화와 조미료 배합의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거든요. 된장, 고추장, 간장 같은 발효 조미료부터 시작해서 각종 양념 채소들의 조화까지. 이게 바로 한식이 세계 요리 무대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 비결이에요. 앨런과 쉐너가 옆 테이블 한국인 커플의 음식을 보고 시선을 빼앗겼다는 건 그만큼 비주얼부터 압도적이었다는 얘기죠. 한국 음식의 비주얼은 정말 예술이에요. 빨간 양념의 강렬한 색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생동감, 다양한 반찬들이 알록달록 놓인 상차림. 이게 다 인스타그램과 틱톡 시대에 최적화된 비주얼이거든요. 젊은 세대들이 한국 음식에 열광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포토제닉한 비주얼이에요. 그런데 더 대단한 건 맛이죠. 이 부부가 한국 여행이 처음이라 모든 게 낯설었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치를 꼭 먹어보고 싶어 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대목인지 아세요? 김치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슈퍼푸드로 인정받고 있어요. 발효식품의 건강 효능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면서 김치의 가치가 재조명받고 있거든요.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좋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며 항산화 효과까지 있어요. 게다가 칼로리는 낮으면서도 포만감은 높죠. 이런 완벽한 영양 밸런스를 가진 음식이 전 세계에 몇 개나 될까요? 그래서 요즘 미국과 유럽의 건강의식이 높은 사람들 사이에서 김치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어요. 할리우드 셀럽들이 김치를 먹는다고 SNS에 올리면 순식간에 트렌드가 되거든요. 앨런과 쉐너가 셀프바에서 김치와 피클을 가득 담아왔다는 건 이미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한국의 반찬 문화는 정말 독특하거든요. 메인 요리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반찬이 함께 나와서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죠. 이런 상차림 문화는 한국의 공동체 문화와도 연결되어 있어요. 혼자 먹어도 여러 사람이 함께 먹는 것 같은 풍성함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닭갈비가 나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비주얼부터 이미 게임 오버였던 거죠. 앨런이 정신을 못 차렸다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에요. 한국 음식의 향은 정말 강렬하거든요. 마늘과 고추장의 매콤한 향, 참기름의 고소한 향, 구워지면서 나는 캐러멜라이제이션의 달콤한 향. 이 모든 향이 복합적으로 섞여서 코를 자극하면 뇌에서는 이미 침샘이 활성화되고 식욕이 폭발하는 거예요. 한 입 먹자마자 앨런이 감탄사를 연발했다는 건 그만큼 충격적인 맛이었다는 얘기죠. 생전 처음 느껴보는 맛이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한식의 핵심이에요. 한식은 단일 맛이 아니라 복합미의 세계거든요. 달고, 짜고, 맵고, 시고, 쓰고, 감칠맛까지. 오미오에가 한꺼번에 입안에서 폭발하는 거예요. 이런 복잡한 맛의 레이어는 양식이나 중식, 일식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어요. 토마토 느낌도 나고 기름지면서도 매콤하다는 앨런의 표현이 정확해요. 한국의 고추장 양념은 토마토 소스의 감칠맛과 비슷한 깊이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토마토 소스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깊은 맛이에요. 고추장은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아미노산이 풍부해지고 거기에 설탕과 무엿이 들어가면서 단맛이 더해지고 마늘과 생강이 감칠맛을 더하죠. 이런 복합적인 맛의 구조는 수백 년간 발전해온 한국 음식 문화의 정수예요. 일반적인 고추의 매운맛과는 다른 한국만의 독특한 깊은 풍미라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한국 고추의 특별함이에요.
한국 고추는 캡사이신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으면서도 풍미가 깊거든요. 태국 고추나 인도 고추처럼 혀를 마비시킬 정도로 맵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매운맛과 함께 은은한 단맛과 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음식의 매운맛은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맵지만 계속 먹게 되는 그런 맛이죠. 앨런이 수많은 나라를 여행하며 다양한 음식을 먹어봤지만 첫날 밤부터 이렇게 완벽한 식사를 한 적이 거의 없었다며 10점 만점에 10점을 줬다는 건 정말 대단한 평가예요. 이 사람들은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도 가봤을 거고 각국의 유명한 맛집들도 다 경험했을 텐데 한국의 평범한 동네 닭갈비 집에서 완벽한 10점을 준 거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한국 음식의 퀄리티는 평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미슐랭 가이드에 나오는 고급 레스토랑만 맛있는 게 아니라 동네 구석구석에 있는 평범한 식당들도 다 맛있어요. 이게 한국 외식 산업의 가장 큰 강점이죠.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 맛없으면 바로 망해요. 그래서 살아남은 식당들은 다 일정 수준 이상의 맛을 보장하거든요. 유럽이나 미국은 맛집 찾기가 정말 힘들어요. 유명한 레스토랑 아니면 맛을 보장할 수가 없죠. 심지어 비싼 돈 내고 유명한 곳 가도 실망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한국은 어때요? 길 가다가 아무 식당이나 들어가도 웬만하면 맛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외국인들은 한국에 와봐야 알아요. 앨런과 쉐너가 길을 걷다 우연히 들어간 식당에서 대박을 터뜨렸다고 행복해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떡볶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떡볶이는 지금 전 세계 젊은이들 사이에서 완전히 아이콘이 되어버렸어요. 소셜미디어에서 떡볶이 먹방 영상이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아세요? 특히 한국 길거리 음식 중에서 떡볶이는 가장 포토제닉하고 영상 찍기 좋은 메뉴거든요. 빨간 양념에 퐁퐁 담긴 하얀 떡의 비주얼이 완전히 인스타 각이잖아요. 앨런과 쉐너가 태국 방콕에서도 떡볶이 파는 걸 봤지만 진짜 맛은 한국에서 먹고 싶어서 아껴뒀다는 게 정말 감동적이에요.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 음식 열풍이 불면서 떡볶이를 파는 곳이 엄청 늘어났거든요. 동남아시아는 물론이고 유럽, 미국, 심지어 중동에서도 떡볶이를 팔아요. 그런데 정통 한국 맛을 내는 곳은 거의 없어요. 현지화되어서 맛이 많이 변형되죠. 그래서 진짜 떡볶이를 먹으려면 한국에 와야 해요. 한국에서 먹는 떡볶이는 떡의 쫄깃한 식감부터 다르거든요. 한국 떡은 쌀로 만들어서 독특한 탄력성을 가지고 있어요. 밀가루로 만든 파스타와는 완전히 다른 식감이죠. 펜네 파스타와 모양은 비슷할지 몰라도 식감은 전혀 달라요. 떡의 쫄깃함은 한국 음식의 핵심적인 식감 요소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식감에 굉장히 민감해요. 같은 재료라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식감이 달라지고 그 식감이 음식의 맛을 좌우하죠. 떡볶이의 떡이 딱 적당하게 익어서 겉은 부드럽고 속은 쫄깃한 그 타이밍을 맞추는 게 떡볶이 요리의 핵심이에요. 너무 익으면 떡이 풀어져서 형태가 없어지고 덜 익으면 딱딱해서 식감이 안 좋거든요. 앨런과 쉐너가 쫄깃한 식감에 완전히 반했다는 건 제대로 잘 익은 떡볶이를 먹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떡볶이 양념의 맛도 빼놓을 수 없어요. 떡볶이 양념은 고추장 베이스지만 거기에 설탕, 무엿, 간장, 마늘, 파 등이 들어가서 달콤하면서도 매콤하고 감칠맛이 나는 그 절묘한 밸런스를 만들어내거든요. 이 양념이 떡과 어묵, 야채에 배어들면서 하나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떡볶이를 처음 먹을 때 가장 놀라는 게 바로 이 복합적인 맛이에요. 단순히 맵기만 한 게 아니라 달콤하고 짭조름하고 감칠맛도 나고 약간 새콤한 느낌도 있고 이 모든 맛이 한꺼번에 입안에서 어우러지는 경험이 정말 신선한 거죠. 서양 음식에서는 이런 복합미를 찾기 힘들거든요. 보통 하나의 주된 맛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 음식은 여러 가지 맛이 동시에 공존하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게 특징이에요. 보통 외국 여행 첫날은 말도 안 통하고 메뉴판도 읽기 힘들어서 식사를 망치는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요. 이게 정말 공감되는 얘기예요. 외국 나가면 첫날 식사가 제일 어려워요. 언어도 낯설고 메뉴도 모르겠고 주문하는 시스템도 다르고. 그래서 보통은 안전하게 맥도날드나 체인점으로 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앨런과 쉐너는 과감하게 로컬 식당에 들어갔고 그게 대박으로 이어진 거예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한국의 외식 문화가 외국인들에게도 접근하기 쉽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요즘 한국 식당들은 영어 메뉴판을 구비한 곳이 많고 사진으로 메뉴를 보여주는 곳도 많아서 언어 장벽이 많이 낮아졌거든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도 한몫해요. 외국인이 식당에 들어오면 최대한 도와주려고 노력하죠. 게다가 한국 음식은 비주얼이 좋아서 옆 테이블 음식을 보고 똑같은 걸 주문하는 것도 가능해요. 앨런과 쉐너가 정확히 그렇게 했잖아요. 한국인 커플이 먹는 거 보고 저것도 주문한 거죠. 이런 식의 주문이 가능한 건 한국 음식의 비주얼이 그만큼 매력적이라는 반증이에요. 돈이 전혀 아깝지 않은 최고의 식사였다는 평가는 가격 대비 만족도가 엄청났다는 얘기죠. 한국 음식은 가격도 정말 합리적이에요. 같은 퀄리티의 음식을 유럽이나 미국에서 먹으려면 최소 2에 3배는 내야 하거든요. 한국은 물가가 비싸다고 하지만 외식비만큼은 선진국 중에서도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특히 로컬 음식은 더 그렇죠.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가면 비싸지만 일반 식당에서는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면 충분히 배불리 먹을 수 있어요. 그것도 엄청난 퀄리티로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놀라는 게 이거예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이 가격에 먹을 수 있다는 게 신기한 거죠. 유럽 같은 경우는 평범한 식당에서 파스타 한 접시 먹어도 2에 30,000원은 기본이고 맛도 별로인 경우가 많거든요. 앨런과 쉐너가 한국의 밤거리와 음식 문화에 완전히 매료되었다는 건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한국은 모든 감각을 자극하는 나라거든요. 시각적으로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현대적인 건축물, 청각적으로는 케이팝과 활기찬 거리 소음, 후각적으로는 길거리 음식의 다양한 향, 미각적으로는 복잡하고 깊은 맛의 세계, 촉각적으로는 찬 겨울바람과 따뜻한 실내의 대비. 이 모든 게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압도적인 경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